읽어와. 알겠지? 한번 읽기는 해야 돼. 자, 우선은 오늘 1-1단원은 다 끝내고 갈게. 상처가 더 꽂히다 봅시다. 자, 밑줄 칠게. 바로 필기 준비하고. 자, 보면 이 1단원에서는 심미적 인식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심미적 인식 동그라미. 심미적 인식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아름다운 관점, 아름다움이라는 관점 안에서 보는 것을 심미적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애들이 가끔 심미적 인식이라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 너는 애들이 보통 수행평가 보거나 아니면 가끔 서술형 있는 학교들에서는 심미적 인식의 정의를 쓰시오. 이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 심미적 인식이라는 정의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어렵지가 않아. 말만 어려워서 그렇지 심미적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그냥 아름답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거지. 만약에 시험을 망쳤어. 사실 아름답지 않잖아. 그치? 근데 심미적 인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시험을 망쳤으니까 다음 시험은 훨씬 더 잘 볼 수 있겠구나. 경험의 아름다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우리가 심미적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보는 걸 우리가 심미적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도 밑줄 칠게. 보면은 슬픈 일, 우스운 것, 추한 것, 뭐가 됐든 우리는 심미적 인식으로 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작가가 있을 텐데, 잠깐만. 자, 보면은 작가가 우리 보통 글 쓰거나 작품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작가는 먼저 어떠한 경험을 할 거야. 이 경험이라는 거는 뭘 들었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치? 뭐가 됐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갈 텐데 그 경험에서 이거 아름답다 라고 느꼈을 거야. 작가가. 그치? 이거 아름답다. 이거 작품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때서야 그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만드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문학작품에서는 아까 작가가 생각한 거를 심미적 인식, 그 심미적 인식을 형상화를 한 게 바로 문학작품이야. 작가가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고 뭔가를 경험을 했어. 근데 이거를 나는 글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시나 소설 이런 식으로 글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거를 바로 형상화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럼 비슷하게 구체화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어떤 노랫소리를 듣고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노래랑 관련돼서 만약에 시를 지었어, 소설을 지었어. 그럼 내가 그냥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글자로 구체화를 시키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문학작품을 이제 만들어냈으면 이걸 읽는 사람들을 우리가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독자들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이해를 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나름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 방식 다를 수 있고 의미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가 만약에 어떤 글을 읽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SNS에 올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 SNS에 올리면 그 SNS를 본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올렸어.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반복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작가만 심미적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방식으로 심미적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줘야 되고, 독자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독자랑 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에도 밑줄. 그래서 애들이 가끔 심미적 인식이라는 이 키워드를 어려워하는데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일상이나 작품을 통해서 감동, 깨달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심미적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걸 심리적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문학작품을 읽을 때 이건 글이야, 이건 종이야 라고 읽잖아? 그럼 깊게 못 읽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어떤 걸 읽을 때 이거를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우리는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삶을 왜 사는 걸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얘들아, 너네가 아직 중학생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성찰이라는 키워드를 엄청 선생님들이 강조를 많이 할 거야. 학원 선생님들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성찰이라는 단어 잘 안 알려주시거든? 근데 이게 매번 시험에 나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성찰이라는 건 반성이 아니야.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생각, 내가 느꼈던 감정을 그냥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만 해도 내가 그때 그랬지? 라고 회상만 해도 우린 그거 성찰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성찰 안에 반성이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되돌아봤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반성이잖아, 그치? 근데 되돌아보기만 해도 성찰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심리적 인식,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거 아름다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가 있고 삶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우리가 그냥 작품 읽을 때 그렇네, 이런 내용이네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작품에서의 아름다움은 뭘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느껴 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하고 하면서 읽는 주체적인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감동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자, 이어서 바로 볼게. 자, 우리는 보통은 얘들아, 우리가 보통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글을 짓는 사람보다는 독자로서의 행동을 많이 하겠지, 그치? 독자로서의 행동을 많이 할 텐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다 독자로서의 행동을 하는 거는 아니야, 그치?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SNS 써가지고 내가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는데 내 생각은 이랬다, 만약에 이렇게 남겼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하은이가 남겨놓은 그 글을 읽고서 궁금하다 하고 읽어볼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하은이가 방금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고서 느꼈던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을 떠올려가지고 나 독후감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글감을 선정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내 경험을 떠올려서 글감 선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글감을 선정했으면은 거기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먼저 정리해야 돼. 내가 이 글을 읽었는데 여기서 정말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도 아름답더라, 이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야지 라고 이렇게 글감 선정하고서 깨달음까지 정리를 해주는 거야. 사랑은 엄청난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난 시를 쓸 건지 소설을 쓸 건지 문학 갈래도 선정을 해줘야 되고, 선정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 표현해야겠지. 이 순서는 다 외워줘야 돼. 문제 풀면서도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글감 선정, 깨달음 정리, 문학 갈래 선정, 그 다음 글로 표현, 이 순서. 자, 여기에 좀 별표를 칠게. 사군자라는 게 있는데 사군자를 외워둬야 돼. 사실은 우리 문학 공부하면서 특히 고등학교 때 사군자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중학교 때 미래엔 출판사를 배우지 않았으면은 거의 사군자 모르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학원을 다니지 않았으면은 애들이 보통 국어 공부를 개인적으로 잘 하지 않는단 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군자를 진짜 많이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애들이 보통 몰라. 미래엔만 이게 나와 있어. 한번 공부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 사군자라는 건 얘들아, 여기서 사 하면은 우리 넉사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군자라고 하면 지혜롭고 뭔가 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군자라고 이야기해. 보통 성인군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내의 군자
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 덕과 학식을 갖춘 인품 있는 사람, 지혜롭고 뭔가 떳떳하고 멋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군자라고 이야기를 한대. 사실 이는 사람이 아닌, 자 이거 외워두면 좋아. 진짜 지겹도록 많이 나올 거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작품들 볼 때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거 4가지 소재가 나오면 아 사군자구나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사군자가 우리가 보통 뭘 이야기하냐면 지조와 절개를 의미해. 선생님 지조와 절개도 모르겠는데요? 지조와 절개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굳은 의지, 신념을 의미해.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남자랑 여자가 사랑을 해. 근데 사회가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자가 막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만약에 협박을 받았어. 근데도 아니요 저에게 남편은 딱 한 명 이몽룡이에요. 춘향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아 춘향이는 엄청나게 굳은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만약에 바뀌었어. 뭐 이런 데를 어떠하리 저런 데를 어떠하리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바뀌었는데 너도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랑 같이 새로운 임금을 떠받들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나에게는 임금님은 한 명이야. 나는 다른 임금은 떠받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되겠지. 그치?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할 때 보통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4개에다 비유를 해서 많이 쓴다라는 거지. 자, 매난국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랑 동일하다. 뭐 선조들은 매화는 이른 봄, 추위 속에서 꽃을 피움으로 봄을 의미하고, 난초는 뭐 여름을 의미하고, 국화는 가을을 의미하고, 대나무는 겨울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거 4개 나오면은 아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돼. 뭔가 끈기, 신념 이런 것들 생각해주면 되고, 바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 상처가 더 꽃이다. 자 이게 뭐 학교에서도 이미 수업을 했어. 그치? 근데 한참 오래돼서 아마 가물가물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시일수록 짧은 대신에 외울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쌤이 필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줄 거거든? 시할 땐 필기할 게 진짜 많아. 그리고 필기 다 꼼꼼하게 해가지고 암기해와야 돼. 문제 다 풀어오고. 자, 우리 필기 바로 준비해봅시다. 상처가 더 꽃이다. 자,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났어. 걔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상처가 꽃이래. 우리가 어떤 문장을 봤는데 그 문장 그냥 그 자체로 말이 안 돼. 모순적이잖아. 그치? 아니 상처가 어떻게 꽃이야? 이거 자체로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역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 자체로 모순이 있을 때, 역설적 표현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역설법이 등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보통 애들이 역설법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 거 둘 다 알 것 같긴 한데 역설법이랑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우리 반어법이지. 그치? 반어법. 역설법은 그냥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걸 역설법이라고 하고, 반어법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랑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 시에서는 이 역설법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역설법을 알아둬야 돼. 여기 문장은 역설법이야. 상처를 꽃이라고 표현했어. 아니 상처 하나도 안 아름다운데 상처를 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역설법이 쓰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한번 슬슬 시작을 해볼게.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래. 어린 매화나무가 있고 얘는 꽃 피느라 한창이래. 동그라미 한 번만 쳐볼게. 이 소재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가 있냐면 400년이 된 고목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는 엄청 어린 매화나무고 하나의 나무는 엄청 오래된 옛 꽃자 쓰는 거야. 엄청 오래된 나무야. 자, 근데 가끔 애들이 헷갈려 해서 그런데 자, 앞에 어린 매화나무 나왔지, 그치? 얘도 매화나무야. 알겠지? 둘 다 매화나무야. 알겠지? 가끔 애들이 매화나무라고 문제에 나오면은 무조건 얘 어린 매화나무만 이야기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도 매화나무야. 얘도 매화나무고 얘도 매화나무인데 근데 위에 있는 매화나무는 어린 매화나무고 이 아래에 있는 매화나무는 오래된 매화나무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어린 매화나무에는 꽃이 막 피어. 근데 400년 된 고목은 꽃이 지느라 한창이래.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얘네 둘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어떤 점에서 대조가 되냐? 대조가 된다는 건 뭔가 반대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어떤 점에서 대조되냐? 우선은 여기 첫 번째 매화나무는 어려. 근데 여기 두 번째 매화나무는 400년이 됐대. 오래됐어, 그치? 젊고 늙었어. 그것만이 아니라 꽃이 얘는 피고 있고 얘는 지고 있어, 그치? 아, 지금 어린 매화나무랑 400년 된 이 매화나무랑 지금 대조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 우선 시험 문제 하나. 괜찮지? 그 다음 구경꾼들이 근데 고목에 더 몰려서 있대. 자, 그 다음 볼게.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서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도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아이고 잠깐만 여기에 이렇게 내려칠게. 물론 아래도 다 괜찮긴 한데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보면 얘들아 지금 구경꾼들이 고목에 더 몰렸었다며, 그치? 자, 이제부터 뭐 나올 거냐면 오래된 매화나무, 그러니까 고목의 세세한 묘사 장면이 등장을 해. 묘사라는 건 뭐였냐면 우리 그림 그리듯이 정말 그림 그리듯이 상상할 수 있게 정말 세세하게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묘사라고 이야기를 해. 자, 결국은 얘들아 뭔가를 묘사한다는 건 자, 외워줘야 돼. 묘사를 한다는 건 시각을 통해서 묘사할 수도 있고 청각을 통해서도 묘사를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시각을 사용하든 청각을 사용하든 후각을 사용하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오감각적인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세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쌤이 이야기한 오감에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 5가지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도 묘사가 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둥치라고 하면 나무의 밑쪽이 그리고 가지가 다 꺾여 있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대. 이거는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갈라지고 뒤틀려지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대. 아, 이것들은 우리 뭐냐면 지금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아, 지금 고목을 묘사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서 흐르다가 말라붙은 건지 막 주먹만큼 굵다란 혹도 많고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게 생겼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도 긍정적이지가 않지, 그치?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달라. 새 진물이 막 번지나봐. 개미들이 막 바삐 오르고 내려도 아직도 계속 진물이 터지고 있어. 그런데도 얘는 어떠냐면 의연하고 의젓하대. 고목은 아직도 의연하고 의젓하대. 아프지만 얘는 하나도 끄떡이 없는 거야. 굳건해. 점잖고 무게가 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뭐 나왔는지 알려주자면 얘들아 의연하다랑 의젓하다 이거 뜻 의미 나왔어서 시험 문제 외워줘야 돼. 의연하다는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
의젓하다는 말 행동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서 얘는 따로 표시하고 외워줄게. 그러니까 이번에 어휘 문제 무조건 한두 개 무조건 나올 거야. 근데 어휘 문제가 어디서 나올 거냐면 이 시랑 이 시, 상처가 덧붙이다라는 시랑 노새 두 마리 있지. 거기서 우선은 노새 두 마리에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어휘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의연에다 밑줄 치고 의젓에다 밑줄 치고 얘 의미 고르는 문제 하나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 외워줘야 돼. 여기서 어휘 나오는 것들 험상궂다도 외워둬야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의연이랑 의젓은 제일 많이 나왔어서 내가 별표 따로 친 거야. 의연이랑 의젓은 진짜 많이 나왔어. 저번 중간고사에도 나왔었어. 그래서 군자 중에 가장 최고래. 으뜸답대.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도 못된 사람, 100년도 살지 못한 사람이 매화 400년의 상처를 어떻게 헤아리겠냐, 이해하겠냐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어 만져보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자, 여기도 밑줄 칠게.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후각적 이미지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도치법도 사용된 거지. 그치? 외워줘야 돼. 이것도 시험 나왔었어. 상처야말로 더 꽃이래. 원래 사실 이것만 봤을 땐 이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힘들지만 이걸 버텨내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멋있다 라고 이렇게 다른 의미를 담아가지고 모순되게 표현을 한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여기에도 따로 한번 밑줄 칠게. 어디냐면 우선은 후각 받고 시각 받고 그 다음에 후각 시각 감탄하고 쓸어내려 보아도 여기에도 여기 부분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어 만지는 거. 만지는 건 우리 손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가 촉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촉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쁜 나무랑 늙은 나무가 있으면 보통 예쁜 나무를 볼 거야.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 상처가 많은 고목을 보러 다 몰려있대. 그 이유는 이제 그 고목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 다음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아름다움을 본 거잖아. 그치? 어떠한 늙은 나무, 고목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는 거니까 심미적 인식이 드러나 있는 시인 거야. 자, 그 다음 얘들아, 여기 애들이 살짝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우리 훈장이라고 하면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훈장이야. 거의 배지 비슷한 거란 말이야.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 상처가 깊은 사람들한테는 그 고목이 엄청난 배지, 훈장처럼 보인대. 그걸 견뎌온 거니까. 그 다음에 상처가 막 계속 번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적으로 보인대. 그만큼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나무가, 고목이 멋있어 보이는 거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건 우선 여기 동그라미들 쳐주고, 이 시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이거 세 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 이거 나오고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살짝 말장난을 할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냐면 우선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다,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다,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다면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치? 이건 무조건 맞는 건데 너네들이 뭐라고 해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감각적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선지에 나와도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 왜냐면 이 감각이라는 거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중에 하나만 등장을 해도 우리가 감각적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봐봐. 여기 5가지 감각 중에 얘들아 아예 다른 거 2개 이상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3개나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자, 우리 다른 색깔 형광펜 하나 들어서 자, 보면 여기 부분 있잖아. 뭐뭐는 뭐뭐 하느라 한창이고 뭐뭐는 뭐뭐 하느라 한창인데 되게 구조가 비슷하네, 그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대구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사실 대구법보다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니까 이건 난 지울게. 그냥 이것만 외워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 그치? 보통 대구법은 쌤이 그냥 썼다가 지운 이유가 뭐냐면 대구법이라는 건 어떤 구가 비슷하게 나열되거나 똑같이 나오면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구라고 하기보다는 문장에 더 가까워. 문장이라는 건 우리 주어랑 서술어가 나와 있으면 문장이라고 하거든? 주어랑 서술어가 있으면 문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어랑 서술어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걸로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외워줄게.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피느라 한창인데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줄 거고, 또 뭐도 쓸 수 있냐면 얘들아 여기도 뭐뭐도 꺾이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어미도 반복되고 있어. 연결어미 반복. 그 다음에 여기도 있다. 여기도 우리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라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친 곳, 이 3개는 반복되는 부분이잖아, 그치? 연결어미가 반복되든 아니면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든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야. 반복이 된다는 건 우리 당연히 운율 형성, 그치? 운율 형성이라는 건 리듬감 형성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위기도 형성할 수 있고 주제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 우리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 여기까지 필기 천천히 해주고 마무리. 다음 사람은 다음 페이지 한번 바로 넘겨보자. 여긴 본대니까 한 번만 더 넘기면 얘들아 작품 해설 부분 나와.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바로 밑줄 치고 넘어갈게. 자, 봐봐.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 쭉 여기 밑줄 쳐볼래? 너네가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어. 애들이 은근 이상한 실수를 조금 하나씩 해보거든? 자, 보면 얘들아 어린 매화나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목이 하나 있어. 어린 매화나무가 하나 있고 만약에 자 풍성하게 매화나무가 하나 있고 옆에는 고목, 가지만 있는 고목이 하나 있어. 사람들은 여기에 몰려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몰려있단 말이야. 여기 한번 같이 볼게.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고목의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있어, 그치? 자, 사람들이 막 여기에다 몰려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몰려있는데 화자는 어디 있어? 그치,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 화자가 여기에 껴있냐 아니면 저기로 가 있냐 아니면 여기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매화나무의 향기를 맡고 만지고 이런 거를 바라보려면은 멀리 있어야 돼. 그래서 자, 한 번만 써볼게. 화자는 사람들과 고목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원에서 심미적 인식이라는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시에서 심미적 인식이 어디 드러나? 라는 게 또 시험 문제 하나였어. 이 시에서 심미적 인식이 어디 드러나냐면 보통 우리는 이 상처, 투성이인 나무들 보고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안 해. 근데 지금 이 작가, 이 시인은 이 나무를 보고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이 고목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라는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심미적 인식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이 나무를 아름답다 라는 관점에서, 뭐가 됐든 아름답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심미적 인식이야. 아름답다 라는 관점 안에서.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쭉쭉쭉 넘어와서 작품 정리도 한번 같이 볼게. 작품 정리에서 외워야 되는 부분. 보통 얘들아 갈래는 시험에 안 나와. 갈래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 갈래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갈래 조금만 설명을 할게. 고등학교를 위해서. 자, 보통 보면 얘들아 시는 고전시랑 현대시로 나눠져. 시는 현대시랑 고전시로 나눠지는데 그 우리나라가 그 흥선대원군 6시간을 배웠어? 흥선대원군? 아직 안 배웠어? 그때쯤부터 이제 나라가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해. 아마 갑오개혁 때부터일 거야. 갑오개혁 기준으로 그 전에 나온 시들을 고전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오개혁 이후부터를 우리가 현대시라고 이야기를 해. 뭐 국어에서 갑오개혁이 뭐냐 이거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갑오개혁 외워주기만 하면 돼.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좀 딥하게 들어갈 거야. 근데 갑오개혁 이전의 시들을 우리가 고전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오개혁 이후의 시들을 현대시라고 이야기를 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시험 범위는 현대시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고전들이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가.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나 문학을 너무 못해, 나 국어 못해 하면은 현대를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 고전으로 들어가줘야 돼. 고전은 사실 오히려 해석이 되면은 현대보다 더 쉽거든. 왜냐면 주제가 딱 5가지야.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고전이 훨씬 어렵긴 한데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범위의 고전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국어인데 영어 단어처럼 1000개에서 3000개의 단어를 외워줘야지 해석이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단어만 암기가 되면은 해석을 하는 건 훨씬 쉬워. 자, 그 다음 자유시라는 건 우리 옛날에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틀이 있었어. 시가 모든 게 다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만 이어졌었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길어지고 틀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 원래는 3줄, 6개의 구 이런 틀이 있었는데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길어진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해서 자유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서정시라는 걸 보통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서정적이다라는 건 얘들아 보통 감정,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보통 감정이나 내 생각들이 들어간 시를 우리가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웬만한 시들 갈래 보면 다 서정시라고 적혀져 있어. 생각이랑 감정 드러나 있으면 다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중요한 소재는 매화나무야. 매화나무. 여기 나와 있잖아. 봐봐. 매화나무 안에 어린 매화나무가 있고 고목이 있잖아. 그치? 얘 고목도 늙은 나무지만 매화나무라는 거야. 이거 기억해줘야 되고 성격 보면은 얘들아 아까 대조법 나왔었고 그 다음 우리 방금 봤을 때 시각 그 다음에 청각 나왔었나? 시각이랑 촉각이랑 후각 시각, 촉각, 후각 이렇게 3개의 감각적 이미지들 등장을 했고 이렇게 상처라는 게 오히려
그냥 정말 깨끗한 것보다 상처가 나 있는 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교훈까지 주는 시라서 이 성격 세 개는 무조건 기억해줘야 돼. 여기서 보면 항상 무슨 시를 배우든 제재, 성격, 주제는 이 세 개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대조, 감각, 교훈, 주제는 상처가 아름답고 고귀하다. 지금 상처 보고서 아름답대, 그치? 아름답다의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심미적 인식이 드러나는 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상처를 보고 아름답다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감각적인 성격이 저거 세 개가 다예요. 응? 저 감각적인 성격 적으면서 후각이랑 청각이라든가 다른 거는 아니면 돼요? 청각이랑 미각이 있거든? 시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잖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촉각은 차갑다, 뜨겁다, 부드럽다, 날카롭다, 부드럽다 이런 것들 촉각이지, 그치? 후각은 빵 냄새, 뭐 냄새, 향기 이러면 다 후각이고, 그 다음 청각은 새소리, 시계소리, 소리는 다 청각이고, 미각은 우리 달콤한 맛,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미각이잖아, 그치? 이 시 안에는 이거 세 개밖에 안 드러나 있긴 해.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려고 할 수도 있거든? 물론 어렵진 않아. 근데 어렵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우선은 이거 줘. 이 시를 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시각 드러나잖아, 그치? 여기에다 쫙 밑줄 쳐놓고서 여기 기역 부분과 유사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온 선지를 고르시오 하고서 선지에 1, 2, 3, 4, 5번에다가 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다 깔아놔. 하나씩 깔아놓은 다음에 시각이 등장하는 거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서 문제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5개 다. 5개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 시에는 각각 부분에 시각, 촉각, 후각 이렇게 3가지만 등장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늘 좀 올려줄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보면은 특징도 볼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조 나왔고, 그 다음 묘사 등장했고, 역설법 등장한다고 했었지. 대조, 묘사, 역설. 이것도 한번 흐름만 볼게. 1행부터 3행까지는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구경꾼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만 나왔고 4행부터 11행부터는 막 의연하다 나왔잖아, 그치? 고목이 사군자 중에 하나라 그런지 으뜸이라 그런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도 조용하게 버티고 있구나 라는 부분 나왔고 12행부터 19행까지는 상처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깨닫고서 끝이 나. 역설법 사용해서. 자, 이렇게 짜임이 나오는데 자, 이후에도 다 복습이야. 복습인데 중요한 부분은 한 번씩만 더 체크를 할게. 자, 여기다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 자, 시인이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어린 매화나무랑 고목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어린 매화나무 쪽에 안 서 있고 고목 쪽에 서 있는 거야. 뭐지? 하고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고목의 그런 나뭇가지 같은 걸 막 쓸어보고 향기도 맡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되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고목이 아름답게 느껴지는구나 뭐 이러면서 상처가 꽃보다 아름다운 거구나. 상처는 아름다운 거구나 하면서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고목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가 심미적 인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구나. 이런 과정으로 얻게 되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어서 좀만 더 볼게.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인은 이렇게 고목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별의 별짓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봤을 때 얘들아 이것도 나왔었어. 시험에. 어렵진 않아. 시인이
결국은 뭘 느꼈을 것 같냐? 어린 매화나무보다 고목이 더 아름다운 걸 느꼈을 것 같다. 고목의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꼈을 것 같다. 이런 거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심미적 인식이 드러난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오른쪽 보면 얘들아, 상처에서 향기가 진동한다고 하는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고, 그 다음 어린 매화나무의 꽃보다 고목의 상처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도 심미적 인식에 포함되는 거고, 상처는 사람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만든다 라는 것도 심미적 인식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의 상처는 아름답다고 끝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나무의 상처 아름답다. 상처 있는 사람도 아름답겠구나. 상처는 나무든 사람이든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이후에 여기 블로그 글 같은 게 하나가 나와.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볼게. 어린 매화나무는 꽃피는 한창이고 어쩌고저쩌고, 방금 위에서 봤던 만약에 글씨를 블로그에 누가 올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 추가로 달았어. 상처는 고통스럽다. 자, 밑줄 쳐볼게. 상처는 고통스럽대. 그것이 훈장이든지 부적이든지요. 그게 막 국가대표를 연습을 하다가 상처가 한 번씩 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훈장이든 부적이든지 어쨌든 상처는 고통스러운 거야. 하지만 상처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다면 그것을 극복한 성숙 또한 없을 거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나 봅니다. 이 시를 읽으니까 발레리나 강수진과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 떠오릅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들의 발은 꽃보다도 아름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밑줄 칠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들의 발은 꽃보다도 아름다워요. 우리 보통은 상처가 막 많은 발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치? 근데 이 발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든지 다 아름답다고 보는 심미적 인식을 가지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들아, 역설법 드러나 있는 거 맞지? 그치? 역설법, 역설적 표현 드러나고 있는 거 맞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랑. 댓글도 중요해. 상처는 고통. 하지만 상처가 주는 교훈이 있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를 함부로 대해서 그 친구와 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친해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아픔이 오히려 저를 성장하게 했어요. 아픈 자리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길. 마음속 상처들이 꽃이 된다면 마음은 화사한 꽃밭이 되겠네요. 매화가지의 뒤틀림에서 귀함을 발견한 시인과 이 시를 알려준 아침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제 대충 내용은 끝나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봐줘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어. 자, 여기 볼게. 자, 우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작가가 문학작품을 만들 거야. 그치? 작가가 문학작품을 만들 때 얘들아 봐봐. 만들 때 난 이거 그냥 써야지 하고 쓰는 게 아니야. 작가들은 글을 왜 쓰냐면 물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글을 쓸 때, 작품을 만들 때는 항상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창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자는 만약에 어떤 작품을 읽었어. 그 작품을 읽었으면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해서 독자끼리 대화를 우선 나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공유가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대화를 나누어도 괜찮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NS 같은 곳에다가 싣고 공유를 해도 괜찮아. 자, 근데 독자끼리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고서 근데 그래, 사랑 이야기 아름답지. 근데 꼭 죽어야 했을까?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쓸 수도 있어. 그치?
독후감은 비판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비판을 한, 아니면은 와 너무 좋더라, 이런 점이 특히 더 좋았어, 이런 식으로 쓴 거를 작가도 읽을 수가 있겠지, 그치? 독자가 쓴 글을 작가도 읽을 수가 있을 거야. 작가가 독자의 서평을 읽을 수도 있다. 그 다음 그 읽은 다음에 작가가 또 독자랑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지. 그래서 문학작품을 만들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실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이런 것들이 다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거지. 어떤 작품을 통한. 자, 쭈르륵 내려와 볼까 한번? 내려오면 수필이 하나 더 있어. 자, 수필이 있는데 우리 제재 정리만 보고 잠깐 쉬게 해줄게. 자, 우리 보면 얘들아 수필 나오죠, 수필. 수필의 특징들 우리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수필이라는 건 실제로 경험한 일에 대해서 쓰는 게 수필이야.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일에 대해서 쓰는 게 수필인데, 이걸 통해서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해. 교훈과 깨달음. 자, 여기에서의 소재가 나오는데 이거 수필로 애들이 생각보다 헷갈려 하더라고. 소재는 초등학교 때 친구랑 내가 읍내라고 하면 얘들아, 읍내라는 거는 사실 읍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잖아, 그치? 읍내라는 게 보통 언제 많이 쓰였냐면 옛날에 시골 엄청 많았을 때, 시골 많았을 때 그 웬만한 곳엔 백화점, 서점 이런 게 아예 없었단 말이야. 멀리 나가야지만 시골을 벗어나서 좀 백화점 같은 게 있는 곳이 있었어. 그런 곳을 읍내라고 이야기를 했어. 얘네 나랑 친구가 문제집이 필요한 거야. 좀 유명한 문제집. 공부를 하려고 문제집이 필요하니까 우리 읍내에 가서 사오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일에 대해서 쓴 수필이다. 자, 초등학교 때 이야기니까 과거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회상을 하고, 그 다음 얘들아, 어떠한 이야기의 흐름이 있으면 우리가 서사라고 이야기할 거야, 서사. 그 다음 아까처럼 그림 그리듯이 세세하게 표현해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묘사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당연히 성격 다 외워줘야 돼. 성격은 시험에 항상 나와. 회상, 서사, 묘사. 주제는 새로운 세계인 읍내에서 느낀 낯섦과 신기함, 그 다음 도움을 준 아저씨들에게 느꼈던 고마움. 자, 신기하고 고맙고 그 다음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그리움. 이 세 가지가 주제다. 특징 한번 같이 볼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 회상한 글 밑줄 쳐줘야 될 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과거, 현재, 미래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걸 우리가 순행적 구성이라고 해. 순행적 구성. 순행적 구성대로 수필이 흘러간다. 그 다음 뭘 세세하게 묘사를 하냐면 풍경을 세세하게 묘사를 해. 그래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을 되게 세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등장할 거다라는 거 체크 좀 해주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수필은 다 보고 갈게. 잠깐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봅시다. 아이고.